코로나 영양 교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새 춥기도 춥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때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는 이 겉에 있는 그 코로나의 돌기가 왕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코로나예요. 왜 델타 바이러스가 왜 많이 일어나냐 하면 그 RNA랑 DNA라는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에서는 근데 D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변이 되기가 어렵고 RNA 같은 경우에는 가닥이 여러 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델타로 변종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의는 2019년 이제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된 것으로 처음에 유형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에 의해서 발병된 극성호흡기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수용체가 있는데 이걸 ACE2라고 해요. 이 ACE2는 우리 몸에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쉽게 말해서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같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 그리고 비만 환자, 그리고 뇌혈관증 중증 환자, 그리고 흡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안지오텐신이랑 같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뭐예요? 코로나가 끼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이 안지오텐신이 혈관 수축 역할을 하고 염증 방어 원래는 이렇게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얘랑 합체가 안 되니까 코로나가 중간에 이렇게 그게 못하고 여기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지오텐신이랑 같이 못하고 코로나로 가면서 이 혈관 수축과 염증 방어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ACE2는 어디에 장기에 많을까요? 폐, 심장. 그러니까 폐혈증 많이 걸리겠죠.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코로나19에 심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심근염이나 심근병증,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심장 수족화나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아까 말했던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당뇨병 환자, 비만 환자가 ACE2가 많다고 밝혀져 있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배달의 민족도 엄청 많이 성행하게 되었고 다음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렇게 많이 먹게 됐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품 소비의 패턴의 변화와 식생활 변화와 식습관의 변화를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왜 안 좋냐 하면 나트륨 섭취랑 당 섭취가 과도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트륨 섭취 그럼 왜 많이 하면 소금 섭취하면 왜 안 좋을까요? 왜 위에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위염, 위산도, 위벽세포 손실, 위의 염증 물질의 증가가 하면서 만성 위염이 3배까지 올라가고 위에 되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당류도 되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요새 카페 같은 거 많이 생기니까 커피랑 음료수도 많이 마시고 특히 탄산음료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걸 습관성으로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류 섭취를 가공식품으로 섭취를 60%를 하게 되고 가공식품에 대한 당류의 주 공급류는 음료수고 그리고 제3세에서 5세는 과자, 빵, 떡류, 6세 이상은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고 6세에서 49세는 탄산음료, 50세 이상은 커피를 통해서 당류를 많이 섭취하게 돼요. 이런 식습관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제 확인해보고 자기가 맞는 그
개수에 맞게 좋은 습관인지 개선이 필요한지 나쁜 습관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는가?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식품을 섭취하는가? 하루에 육류, 생선, 콩으로 된 식품을 3가지 이상 먹는가? 김치 이외에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가? 우유, 요구르트, 유제품을 매일 먹는가? 과일을 매일 먹는가? 싱겁게 먹는가? 그리고 튀김, 볶음보다 삶고 쪄서 먹는가? 아이스크림, 과자, 빵 거의 먹지 않는가? 탄산음료를 거의 먹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자기가 어떤 식습관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거 청소년 비만도 그렇고 어린이 비만도 그렇고 다 같은 거예요. BMI라고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네이버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 비만 판정하는 거 치면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저체중인지 정상체중인지 과체중인지 경도 비만인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빼야 될지 조금 쪄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2개를 앞서 말했던 2개를 데이터로 자기가 이게 왜 이런 점수가 나왔고 왜 이런 진단도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그럼 비만하면 면역력이 떨어졌을까요? 비만하면 병이 걸릴까요? 왜 비만하면 튼튼하고 몸도 이렇게 큰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를 아까 하면 ACE2가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잘 걸린다고 했죠. 사망률도 심지어 48%까지 증가하고 비만할수록 코로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만이 왜 면역과 관계가 있냐고 하냐면 세포가 있는데 여기 안에 세포 안에는 혈액세포가 있고 산소세포가 있고 지방세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뚱뚱해져 버리면은 이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세포 다른 혈액이나 이게 산소의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더 뚱뚱해지면서 이게 피부 괴사나 저산소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면역세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는 단핵구, 림프구, 가립구가 있어요. 단핵구는 분화돼서 대식세포가 되고 대식세포는 정보 전달과 면역 반응을 합니다. 림프구는 T세포, B세포, NK세포로 나눠져 있으며 과립구는 호상구, 후용구로 나눠져요. 호상구는 기생충이 감염되었을 때 면역하는 세포이고 후용구는 염증에서 면역하는 세포예요. 대식세포는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과 비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만을 보면 이렇게 혈관 구조가 있는데 여기 쪽 부분이 노란 부분에서 그 지방이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염증 유발하고 항염증을 억제하는 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안에 되면 이게 지방이 이렇게 쌓이면서 동맥경화증 이렇게 맥을 이렇게 안쪽으로 막히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런 거가 걸리게 되겠죠. 그럼 코로나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셀프 헬프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키워드가 이제 핵심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변화해야 되고 식단 개선이 돼야 되고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식생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고 우유를 먹고 오색 채소 등을 먹고 그리고 글루코라빈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양배추랑 이 김치에서 되게 많아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되게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이 김치를 많이 섭취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글루코라빈이라는 이 배추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식재료를 준비할 때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정보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을 하고 구입한 식재료는 식품 특성에 맞게 실온, 냉장, 냉동 등의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서 신선도와 품질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당류와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함유한 과일즙을 사용하고 소금 대신 채소와 해조류 등 국물 맛을 내는 고유의 식재료의 향과 맛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햄 등 가공육을 끓는 데에 물을 3분에서 5분 정도 데치면 나트륨이 감소할 수 있어요. 국물이 있는 간편식은 HMR 조리할 때에 채소는 더 넣고 제공된 양념을 조절해서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양념을 덜어내고 국은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양념은 별도로 주문해서 적절하게 간을 맞춰요. 역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곡류부터 시작해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음료를 마실 때는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가당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고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설탕과 시럽을 빼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칼로리 계산 어플이나 홈트 그리고 다이어트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거며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밥을 먹을 거며 그런 영양적인 요새 어플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하고 우유 섭취하고 5대 채소, 과일을 먹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품질 유지를 보관하고 식품의 고유의 맛이나 이제 간편식 채소를 넣어 먹고 국은 건더기만 먹고 이제 음료 섭취 말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내가 나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요. 이상입니다.